안녕하세요. 그 비영리법인 설립. 다들 좋은 뜻으로 시작하시는데, 막상 첫 단계부터 이거 허가를 어디서 받아야 하지? 이런 궁금증 다들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 주무관청 찾는 거요.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. 네. 오늘 바로 그 주무관청 문제, 이 박우식 행정사님 강의 자료를 통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아, 네네. 이게 비영리법인 설립의 진짜 첫 관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 시간이 주무관청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. 그 자료 보니까 민법상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이랑 재단법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회원 중심이냐 아니면 재산을 기반으로 하느냐 차이죠. 근데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나와 있네요. 민법 조항에도 딱 명시되어 있고요. 맞습니다. 그 허가가 없으면 아예 법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. 시작조차 못 하는 겁니다. 정말 첫 단추네요. 네.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어느 기관이 내 법인의 주무관청이냐 하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. 그래요? 네, 왜냐하면 법률에 이 사업은 무조건 A 부처 소관이다.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. 그럼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? 그 법인이 하려는 목적 사업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목적 사업이요? 네. 그래서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처의 직제 이런 관련 법규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어요. 간단하지가 않죠, 어떻게 보면. 법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목적 사업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. 그럼 만약에요, 그 목적 사업이 좀 여러 부처 소관에 걸쳐 있는 것 같으면요?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교육도 하고 환경보호 활동도 하고 싶다 이러면요. 오, 정확히 보셨네요. 그런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. 네, 그럴 때는 관련된 부처가 전부 다 주무관청이 됩니다. 전부 다요? 와, 그럼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겠는데요. 네, 맞아요. 그럴 수 있죠. 관련된 모든 부처가 주무관청이 되는 거니까요. 허가 절차가 그만큼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각 부처 검토를 다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. 이야, 이거 쉽지 않네요.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? 자료에도 예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. 네네.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좀 명확해지죠. 예를 들어서 학술이나 예술 관련 사업이면 문화체육관광부, 또 환경보전 쪽이면 환경부 이런 식이에요. 아하, 그리고 의학이나 약학, 공중보건 이런 쪽은 보건복지부, 학교 교육 관련된 거는 교육부 이렇게요.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려는 구체적인 활동이랑 정부 부처의 기능을 잘 연결해야 하는 거죠. 연결하는 게 중요하군요. 네, 그게 관건입니다. 그리고 자료에서 그 대법원 판례에 언급된 것도 봤거든요. 1996년 판례던데 이게 주무관청 허가랑 관련해서 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가요? 그 판례요? 네, 아주 중요합니다. 어떤 내용인가요? 그 판례가 뭘 명확히 했냐면요. 민법상 이 설립 허가라는 게 주무관청의 재량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예요. 재량행위요? 아, 그게 무슨 뜻이죠? 그냥 서류만 잘 내면 허가해주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형식적인 요건, 그러니까 서류 구비 같은 거 다 갖췄다고 해서 허가가 자동으로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주무관청이 볼 때 이 법인이 혹시 공익을 해칠 우려는 없는지, 또 내세운 목적 사업이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, 즉 재량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설득 과정이 필요한 거네요? 우리의 비전이나 실행 능력 같은 걸 보여줘야 하는. 맞습니다. 바로 그 지점이죠. 그래서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고요. 네,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설립하려면 첫 단추는 일단 우리 법인의 목적 사업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맞는 주무관청을 정확히 찾는 거. 네, 그게 첫 번째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허가라는 게 단순히 요건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주무관청의 판단, 즉 재량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따라서 법인 설립을 이제 준비하신다면 단순히 우리 이런 사업할 겁니다 하고 목록만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. 그 목적 사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실현 가능하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설득력. 네, 그것이 결국 올바른 주무관청을 찾고 나아가서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되는 거죠.
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주무관청이 공익성이나 목적 실현 가능성 이런 걸 재량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요. 우리가 설립 신청할 때 그냥 계획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그 실현 의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?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? 오,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.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성공적인 법인 설립의 진짜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